올해만 놓고 보자면은 작년보다 경기라든가 금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내년은 경기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괜히 막 불을 지르고 정부가 대책을 뭐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방치시키고 그냥 가격 올라가면 난 세금이나 얻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또 시장에 포모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즌인데요. 금리 인하 하면은 또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 그런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건 소개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얘기할 때 주로 저희가 서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서울이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가 이렇게 가격이 막 치솟는 기간을 스파이크라고 하면은 이런 스파이크가 확실히 티나게 많거든요. 올해는 2번이나 있었어요. 토어제 스파이크, 그 다음에 5, 6월 랠리가 또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또 작년 여름에 스파이크 한 번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높은 상승이 있었고 또 17, 18년에도 이렇게 각각 굉장히 뾰족한 스파이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에 이제 큰 하락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쭉 갔고요. 근데 이 기간을 한은에서 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상승기 1, 2, 3으로 쪼개가지고 구간을 본 거예요. 상승기 1은 17년부터 18년까지. 그러니까 파리 대책 발표하고 18년 9.13 발표할 때까지 이때 그 한 번 스파이크. 이제 그 누적은 월 평균 0.66인데 한 9.3% 올랐고요. 상승기 2는 19년부터 22년 4월까지인데 이때가 소위 코로나 기간이고 제로금리로 내려가면서 이제 자산 대호황이 버블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22년 5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을 상승기로 잡아서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월간으로 0.45%씩 올랐는데 누적으로 14% 올랐고요. 그 상승기 2번이 그러니까 제로금리 유동화인데 그것도 1로 쪼개서 19년부터 20년 4월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격적인 제로금리 기간 들어가는 건데 20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그러니까 상승기 2번 기간은 제로금리 기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지만 상승기 2-1은 19년 10월부터 20년 4월까지 오른 게 맞나? 하겠지만 이때도 월평균 0.54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기 3은 23년 8월부터 23년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그 다음 1년차 지난 다음에 전세 가격이 그때부터 좀 튀기 시작했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정책 대출이 막 나오다 보니까 23년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있었고 24년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지금을 상승작으로 보고 있고 23년 8월에서 24년 4월까지를 3-1 그리고 24년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가 좀 더 긴데 이게 상승기 2차 되겠습니다. 상승기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기 2에는 2-2가 높은 누적 상승률을 보였고 상승기 3에서도 3-2가 높은 누적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 기간에 어떤 것들이 작동을 했는지 논문 저자가 이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특히 거시경제 변수를 보면은 경기, 우리나라 GDP가 되겠습니다. 경기적인 요인이 있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저희 소득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 상승은 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펀더멘탈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지 금리가 상승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수급과 심리인데 주택 수급이랑 심리에 따라서도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 가지고 상승기의 요인들을 기여율을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승기 2-1을 봐볼게요. 2-1은 19년부터잖아요. 보시면은 2-1이 19년 10월부터 20년 4월인데 이때는 경기는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냐면 일단 코로나로 완전 무너졌으니까요. 20년 1, 2월, 3월에 1분기 완전 박살났으니까 경기는 안 좋았지만은 금리는 제로화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상당한 영향을 줬었고 그 다음에 수급과 심리는 엄청 좋게 작동을 했습니다. 상승기 2-2 기간은 경기가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구간에 있었고
그다음 왜냐면 엄청 마이너스 한번 찍고 나니까 경기 살아나는 구간에 있었고 금리는 오히려 영향력이 많지 않았는데 수급 심리가 좋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승기 3-2가 요즘 구간인데 경기는 마이너스로 안 좋지만은 금리 여건이 양호하게 작동을 하고 수급 심리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상승기 3-1 구간에는 심리가 안 좋았지만은 수급 심리가 이번에는 플러스로 많이 기여한다는 건데 정리해 보면은 수급과 심리적인 요인이 꽤 기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적인 요인이나 금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수급이라든가 심리 역시 이제 현저한 기여를 하더라는 것이 이런 저자의 추정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금리를 이제 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기준금리 내리는 거랑 주담대금리 내리는 거는 다른 얘기지만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주담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소위 충격 반응 함수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요 그래프가 치솟은 기간이 피크인데 4개월 정도의 피크. 그러니까 주담대를 지금 딱 그러니까 기준금리 25p 내리면은 4개월 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 폭은 이제 1년 누적으로 보면 이게 12개월 전인데 1년 누적으로 보면은 한 1.4%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라고 이제 아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내려갔더니 주담대가 한 1%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주담대 증가로 이어지고 주담대 증가는 유동성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같은 그런 기간에서 요즘이 어떤 기간이죠? 수급과 심리가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부분도 또 여기서 플러스로 작동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심지어 경기는 올해가 저조하지만은 수출 데이터들 돌아서는 거 보면은 내년은 이것도 되게 셀 것 같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전년비 역성장이지만은 내년은 올해보다 플러스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 보면은 수급과 심리나 금리적인 부분이나 경기적인 부분이 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은 결국 이 두 개가 견조하면은 수급이나 심리로는 조금 잡아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수급 심리로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소위 대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놓였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낼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올해만 놓고 보자면은 작년보다 경기라든가 금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내년은 경기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괜히 막 불을 지르고 정부가 대책을 뭐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방치시키고 그냥 가격 올라가면 난 세금이나 얻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또 시장에 포모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지금 통화량 관리를 하는 부처고 물가 관리하는 부처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여서 요즘에는 이런 연구를 하는 데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연구를 보면 볼수록 그냥 정책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성, 실증적인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후행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뒤로 미룬다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여전히 피크아웃 강세인 거거든요. 고분위, 서울 고분위, 경기 고분위 지역으로만 국내에 계좌 이민이 있는 거고 국내 계좌 이민을 통해서 지방 돈이 다 서울로 불러일으켜져 오니까 지방 일부 지역이 뭐 살아나니 뭐니 하더라도 그 오는 돈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그거야말로 우리를 나중에 좀 먹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버블로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정부에 막 이제 뭐 날선 비판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가 뭐냐면은 너무 그냥 내깔려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수요 대책이 정말 긴급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실거래가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간으로 막 0.2 이렇게 서울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막 0.4 될 때까지 그냥 손가락 빨고만 있지 말고 빨리빨리 대책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